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343화 문나이트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성입니다. 자, 지겨우시죠? 하지만 전편보다 재밌는 속편 아. 문나이트 두 번째 편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막 보시려던 분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냥 방송 듣고 그냥 마시는 거 아닐까. 아니 뭐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롤 중에 하나죠. 아직 취향 타니까. 나 근데 한 3편 이후부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본셈 쳐도 뭐 상관없잖아. 우리가 뭐 디즈니 플러스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깝잖아. 왜? 돈 들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니 같이 보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면 뭐 더 재밌는 거고. 오스카 아이작 좋아하시는 분은 재밌게 보실 것 같아. 뭐 되게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니까. 자, 4화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콘슈가 아까 사고 쳐가지고 봉인됐어요. 돌 인형 같은 우리나라 치면 약간 하르방 그런 거 같은데 봉인을 하더라고. 뭐라고? 돌하르방. 하라방. 근데 보면은 되게 도린형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되나 했더니 콘슈는 딱 부리 모양 하나 하고. 다 동물 형상이 많아서 그냥 네. 가까이서 보면 알겠더라고. 잘 만들었어. 그리고 되게 잘 부서지게 만들었지. 결국 부시면은 또 다시 부활하는 거잖아. 네. 보니까 되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신들도 그렇게 봉인을 자주 당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 친 애들 한둘이 아니겠지. 그리고 콘슈가 봉인되면 어떻게 되냐? 문나이트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가지고 스티븐이 딱 그 능력을 잃었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사막 같은 데서 쓰러져 있었어 스티븐이 그때. 헤로우 부하들이 또 습격을 해왔어. 어떻게 알고? 헤로우가 얘네 위치를 되게 잘 찾아. 뭐 계속 습격해 오더라고. 능력이 있거나 정찰병이 있거나. 배신자가 있거나 배신자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럼 라일라밖에 없는 거야 싸울 수 있는 애가. 생각보다 라일러. 잘 싸워. 라일러가 걔네들이 타고 온 트럭에 폭발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명탄을 던져가지고 빵 터트리면서 탈출을 한다. 되게 멍청하더라고 애들이. 차 뒤에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고 뭐 계속 어딨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차 뒤에 숨어 있겠지. 어딜 갔겠어. 뭐 되게 어둡긴 했어요. 근데 그래, 사실 그때.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암비트 무덤을 이제야 찾은 거야. 가죠. 스티븐이랑 라일러랑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라일러가 스티븐한테 약간 감정이 생겨. 얘가 좀 이집트 지식도 많이 알고 전보다 좀 다정다감하잖아요. 애가 착해.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만나다가 좀 착한 남자를 만나니까 또 괜찮아지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막 강한 남성과 또 돌변해가 자상한 남성, 낮저밤이 막 매일매일 새로울 거 아니야. 와,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인데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뽀뽀할 분위기가 되는 건데 스티븐이 아직까지 스티븐은 남의 여자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진정을 하면서 원래 마크가 얘기를 안 해줬죠. 마크가 너를 멀리한 거는 콘슈가 라일라를 아바타로 삼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를 멀리한 거야 라고 해서 대변을 해줘. 하지만 결국 하잖아. 뽀뽀. 라일라가 알았어 하지만 뽀뽀는 할 거야. 그러고 뽀뽀하고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씨. 안에서 되게 화내지. 아니 그거 하고 보고. 났더니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지 않아요? 맞아. 마크가 때린 마크가 거야. 화낸 마크가 거지. 때린 거죠. 이 새끼가. 네. 이거 보면서 되게 대단했던 게 보통 이혼이 대부분이 성격 차이로 나잖아요. 외모가 질려서 이혼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 들어보면은. 갑자기 대머리가 돼도 다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리성 장애가 있으면은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새 성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율을 정말 급감시킬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이걸로 뭐 이혼 치료야? 난 그런 생각이 모르겠어. 들더라고. 뭐 이렇게 만들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데. 아주 큰 충격을 줘야 돼. 매일매일 학대를 하면서. 일로 와봐. 하고. 어쨌든 뽀뽀를 한 번 하고서는 이제 암리트 무덤으로 들어갔어. 뽀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마음에 들었는데 어떡하라고. 뽀뽀를 했다고 막 여러 번 한 게 아니잖아. 뽀뽀. 빨리 넘어가자고. 알았어.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스테븐이 또 그 풍부한 이집트 상식으로 이 구조가 호루스의 눈과 동일하네요라고 해. 그 호루스의 눈 좀 유명하죠. 옛날 내가 너무 옛날인가 그 넥스트 앨범에 이 집이었나 거기도 이 눈이었어. 그게 아마 이 호루스 눈이었을 거야. 그 옆으로 본 눈이 있어요. 그건 비슷하게 했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였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힌트로 해가지고 막 내부를 탐험하다가 어떤 관이 있는 방에 갔어. 근데 여기서 되게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와요. 이 정체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긴 했나 정체가 여기? 아니 그냥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그 괴물. 수호 괴물이라고 그냥 생각을 괴물이었죠? 했잖아.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긴 하더라. 나 그래서 검은색이. 인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인간 아니었어. 뭐 불러와서 이제 뭐 토박도 치고 뭐 이러더라고. 소금간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간. 간? 아 그러니까 미이라 만드는 뭐 이런 작업 아니었을까 싶은 거지. 그냥 그 내장을 다 꺼내고 뭐 항아리에 담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게 헤로우 부하였어 심지어. 그래서 헤로우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둘이 헤어졌어요. 라일라랑 스티븐이랑 헤어졌고, 근데 라일라가 도망가는데 이 괴물이 딱 잡지. 약간 공포 영화처럼 벽 안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아까 조명탄 있잖아. 조명탄 되게 잘 써먹더라고. 이번에도 써가지고 괴물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사망시켰어. 그래서 괴물은 이렇게 리타이어했다. 그리고 그걸 반대편에서 또 헤로우가 보고 있었어. 보더니 또 친한 척을 하더라. 되게 거리 먼데 어. 공간이 잘 울려서 그런지 되게 조곤조곤 말하는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건가? 또 그런 그래서? 건가? 하여튼 먼 공간인데 되게 조곤조곤 대화를 해. 라일라한테 너 아버지 유명한 고고학자 누구잖아.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우리가 전편에 얘기했었죠. 마크가 죽인 거야. 마크가 뭔가 연관돼 있다는 식으로 말 흘린 거 아니었나 이때 헤로우가? 그래서 이제 라일라가 그걸 추궁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뭐 그런 거였어. 뭐 마크가 속해져 있던 용병대가 거기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까지 해줬던 것 같아요. 둘 사이를 이제 떼어놓으려고 그런 것 같네. 그리고 요 라일라랑 떨어져 있던 스티브는 방황을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관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제 뭐 역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좀 재밌는 상상을 발휘한 거지. 거기에 뭐 마케도니아 어쩌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차 앞밑에 어떻게 보면 아바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디 숨겼냐 했더니 또 목구멍 안에서 찾아내는 그런 논리가 약간 있긴 했는데 목구멍 아닐 것이다라는 거. 손을 쓱 넣어가지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발견 못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뭐 호루스의 눈과 어디 사이고 뭐 하니까 그건 뭐 목구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게 있었어. 네. 아무튼 거기서 발견한다. 그래서 암미트 도리뇽 드디어 찾았다. 그때 이제 헤로우가 또 들이닥쳤어. 잘 찾아 헤로우는. 그래서 마크는 라일라를 좀 대피시키고 그 와중에 헤로우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 갑자기. 마크가 죽으면서 어디에 떨어졌냐? 물에 떨어졌다. 생명의 물. 살아나는구나. 우리는 알지. 물에 떨어졌구나 너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시점이 바뀌어요. 되게 다른 세트장으로 가는데 어떤 정신병원에 왔는데 스티븐 주연의 되게 옛날 모험 영화야. 화면비도 4:3이야. 그런 게 방영되고 있고 마크가 발목이 묶인 채 휠체어에 앉아 있어. 네, 저는 그래서 마치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이고 원래 얘는 그냥 정신병원에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치기에는 네. 너무 오래 왔어 스토리가.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근데 5화 들어가서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네, 가게를 그렇게, 시키잖아. 네. 아 이게 진짜일 수 있구나. 지금까지 했던 모험이 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도 그러면 이 문나이트 갖고서는 MCU의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을 텐데라는 시점이 근데 솔직히 나는 말해서 거예요.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할지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긴 해. 그래서 머릿속에 이야기였어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몇 번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돌려놓는다. 네. 뭐 그런 점들이 좀 재밌게 다가와서 그래서 더더욱 약간 스릴러 느낌이 강해진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정신병원의 원장은 아서 헤로우야. 상담도 하죠 둘이. 그러다가 원장실에서 도망 나가지고 마크가 가는데 어떤 석관이 있어. 안에 보니까 스티븐이 있어가지고 딱 꺼내주고 같이 탈출을 하고 이때 또 다른 석관이 한쪽에 있어가지고 막 덜컹거리고 있는 게 잠깐 나왔었죠. 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나갔어. 그게 이제 또 복선이었구만. 그치.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티븐이 2명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환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헷갈릴까봐 옷을 검정색, 흰색 입혔죠. 네. 그래가지고 막 복도를 따라 도망치다가 어떤 문이 있어. 근데 문이 열리면서 하마가 나오네. 이게 말하는 하마. 하마가 나와가지고 되게 귀여운 목소리로 안녕 하니까 마크랑 스티븐이 그러면서 끝나요. 이거는 5화를 누를 수밖에 없어. 맞아요. 이 하마가 무엇인가. 그래서 5화 딱 들어가면은 마크인지 스티븐인지 어쨌든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다시 깨어나. 그게 누구냐? 그 헤로우 앞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의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면담하고 있는 장소에서 이제 일어나지. 근데 헤로우가 그 말하는 하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너 전에도 그 말하는 하마에 대한 공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나 그거 알고 있어. 너 계속 나랑 상담하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 그러니까 하마를 봤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공상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발작 같은 걸 하니까 진정제를 다시 놔요. 그랬더니 다시 하마가 보이네. 그리고 하마가 말을 하는데 너네 죽은 거 맞아. 그리고 이게 뭐냐? 두아트의 영역이라고 해서 영혼이 오는 곳. 쉽게 말해서 사후세계다. 너네가 여기 100만 년 만에 들른 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뭐 그랬나? 되게 오랜만에 와서 되게 신나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주었다는 거를 충격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현실과 비슷한 공간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근데 결국은 배라는 거고 네.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고 뭐 저울로 심장의 무게를 재가지고 그게 뭔가 평행을 이루어야지 그 무슨 갈대밭이라는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영원의 뭐 안식 천국.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루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갈대밭으로 아마 이집트에서는 표현을 하나 봐. 그러니까 갈대밭이라는 걸 굉장히 뭐 습기도 있고 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처럼 묘사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온통 거구나. 사막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천국 해본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거길 향하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배가 있는 거고 이게 왜 정신병으로 처음에 표현이 됐냐면은 영혼이 이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마크와 스티븐 너랑 나는 미쳤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심장을 빼서 저울에 재니까 그 처음에 헤로우가 손을 잡았을 때처럼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둘이 상의를 하고 뭐 이게 결국은 둘이 기억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해결책.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 끝에 도착하기 전까지 균형이 안 맞으면 그냥 거기 안에 버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치. 못 가는 돌로 거지. 되고 막 이랬던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기억을 공유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시체 식당 같은 데가 나와. 아, 식당인데 다들 시체가 앉아 있지. 그런데 마크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디트로이트 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도시 이름을. 그치.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인데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이거를 스티븐과 공유를 하니까 저울이 조금씩 막기 시작한다. 그러고 이 식당 저편에 어떤 아이가 하나 보이네. 그래서 이걸 스티븐이 또 쫓아가죠. 그리고 아이는 안 죽인다고 했는데 저기 아이가 있네. 이것도 되게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었지. 너 스티브야 분이야? 분. 분이야? 그럼 걔랑 이름 똑같은 거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랑? 스티븐 그러네. 스트레인지 아니야? 맞아. 아무튼 얘가 나중에 다 얘는 드러내는. 스티븐 그랜트잖아. 어? 얘는 스티븐 그랜트잖아. 알았어. 김영수, 박영수 뭐 이런 거지 얘는. 스티븐은 얼마나 많냐. 아무튼 스티븐이 그렇게 그 아이를 쫓아가자 자기 어릴 적 기억에 도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 기억에 그 동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동굴로 이제 가끔 놀러 가는데 사실 비가 오면 안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비가 와서 물이 넘치고 여기서 어린 동생이 사망을 했다. 근데 이건 뭐냐? 마크의 기억이야. 그러니까 스티븐은 이걸 몰랐어. 그리고 이후에 엄마는 되게 이 마크를 원망을 했던 거야.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마크의 생일 때도 엄마는 내다보지 않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크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마치 연도가 바뀌어서 또 다른 생일 날인 것처럼. 그런데 또 여전히 이 아이를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네 동생이 죽었어. 네가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청소년 정도가 된 마크가 결국 이제 집을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장소가 이동이 돼. 얘네들이 계속 이제 기억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 복무 중에 뭐 강제 전역을 당한 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아마도 이 해리성 정체 장애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병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 용병 생활 중에 그 인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라일라 아버지가 있었고 이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에 견디질 못해서 죽으러 콘슈 신전에 들렀는데 계약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울 균형이 또 조금씩 맞아가.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도대체 스티브는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있나? 왜 얘랑 그 자아를 공유하고 있나? 자아를 공유한 건 아니죠. 왜 육체를 공유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이구나. 그리고 이때 갑자기 막 영혼이 쏟아지고 있지. 그 사후세계인데 영혼이 막 그 비가 내리듯이 막 떨어지잖아.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헤로우가 그 현실 세계에서 암비트의 힘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다 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아 돌아가면은 결국 이제 총알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라일라로 하여금 그 콘시의 힘을 활용하게 이제 해라라고 이제 그걸 전달하게 만들어. 사회레트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그 사막배는 결국 오시리스의 문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크가 그 지상으로 다시 가는 걸 되게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살기 싫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자기 뺨을 또 막 또 때려. 이거 엄청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담실 장면이야. 의사는 헤로우고 그 앞에서 상담을 하던 도중에 마치 자기 과거 얘기를 했다는 듯이 이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동생을 죽인 이런 사건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학대를 당했던 거야. 그래서 학대를 당한 그 어떤 기억을 이제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때 스티븐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얘한테 떠넘겼다는 걸로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 방에 있던 무슨 영화 포스터에 스티븐 그랜트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으로 만들어냈다.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화면에 나오던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나오던 맞아요. 스티븐이 그 스티븐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집트 뭐 이런 지식도 있고 고고학자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의 어떤 인격을 만들어서 얘한테 다 떠넘겼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티븐으로서 이제 헤로 앞에 쓴 거야. 얘는 이제 스티븐인 거야. 그 누구야 마크가 아니라. 그랬더니 헤로우가 드디어 만났군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리슨 또 누구야? 자 헤로우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만. 자 스티븐한테 엄마한테 지금 전화할게. 엄마 바꿔줄게. 근데 얘가 알지? 엄마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근데 알게 된다. 그 전화기를 이렇게 주는 순간 어떻게 되나 했더니 엄마의 장례식 장면을 이제 가. 네. 그리고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미국은 항상 뭐 집에서 좀 지내는 게 있지.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옮기나? 교회에서 지낸 다음 집으로 이제 초대하나? 뭐 약간 그런 방식이잖아.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갑자기 인격이 바뀌면서 이때 스티븐이 엄마랑 통화를 합니다. 누구랑 도대체 통화를 한 걸까요? 아니 아무도 안 썼어 상대방은. 그치. 그냥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딱 2달 전에 장례식이 있었고, 이때 서로 그 스티븐과 마크의 서로의 삶이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그 거지. 전에는 이제 마크가 딱 철저하게 그런 거를 다 스티븐한테 떠넘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엄마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되게 자기는 충격받은 거잖아요. 나는 아직 풀지 엄마를 못했어. 용서하지 못했고 되게 힘든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셨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네. 둘의 삶이 겹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근데 스티븐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반면 마크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표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마크가 못 보게 하잖아요. 스티븐한테 막 그런 이런 장면 볼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결국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냥 엄마가 막 벨트로 막 때린 장면 이런 거 나오고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한테 항상 다정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스티븐한테는 그런 엄마였다. 그렇게 반대 아니야? 만들어- 스티븐한테는 엄마가 항상 다정했죠.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네. 자, 이렇게 모든 기억이 대충 공유가 됐어. 자, 오시리스의 문으로 그 향하는 사막 배. 여기서 이제 막 영혼들이 막 배에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결국 이제 스티븐이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해주고 혼자 떨어져서 이제 배 밖에 떨어지니까 석화가 되죠. 그리고 얘가 석화가 되는 순간 그 저울이 수평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갈대밭에 도착을 하죠. 이 영화 도대체 이 드라마 도대체 어떻게 끝나려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5화까지 보고 6화를 그때 당시에는 아직 방영이 안 된 상태여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이때 그리고 이제 헤로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사후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 헤로우는 이제 방금 마크를 죽인 거겠지? 네. 그리고 시체에서 이제 아미트 조각상을 이제 겟하죠. 네. 그리고 스카라베는 왜 두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 무덤 찾았으니까. 그 두고 가고 이제 곧 지팡이가 변신을 합니다. 뭐 이렇게 쌍지팡이 뭐라 그랬는데 원래는 양쪽이 다 악어였는데 한쪽이 뭐 도끼 모양으로 바뀌면서 변신을 해요. 하여튼 능력을 받으면 바뀌나 봐요. 결국 이거 지팡이를 변신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때 숨어있던 라일라가 그 스카라베를 띄워. 그리고 이제 헤로우 일당은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잖아. 그러고 이제 막 차 타고 가는데 건물에 딱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유유히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딱 내려치니까 다 영혼이 털리지. 근데 한 명만 살았어. 죄 없는 애는 얘밖에 없고 나머지는 죽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악인이 맞나? 너무 많이 죽은데. 그러니까 네. 경찰이잖아. 짭새들 아니여.
이런 편견. 자그마한 악도 용납하지 않는 거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털리고 이때 이제 라일라가 몰래 그 복면하고 쫓아왔잖아. 마치 일행인 척하고. 근데 이때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영 털려서 목소리는 타이레트야. 이제 말을 하니까 그때 좀 놀라긴 하지만 이제 받아들이잖아. 그 타이레트가 죽은 자의 몸을 통해서 콘슈 조각상을 깨라고 이제 전달을 해줬어. 이제 메시지도 갔어. 이게 이제 배에서 얘기했던 그거겠죠. 마크랑 스티븐이.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에서 이제 헤로우가 지팡이를 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의 영역 그 방으로 또 가. 그 다음에 암미트를 현현을 시킨데 얘가 악어신이잖아요. 그리고 헤로우의 저울이 뭐 수평이 아닌 것은 나의 아바타가 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꼬셔. 그러니까 너의 지금 죄까지 내가 씻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암미트의 아바타가 된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콘슈의 아바타가 된 문나이트가 돌아온다면 이제 뭐 다이다이 뜰 수도 있을 정도의 능력을 부여를 했는데 액션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지팡이질. 궁. 이제 좀 나이도 드셨는데. 그래 둘이 뭐 액션 전문도 아니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라일라는 콘슈를 부활하는데 성공을 해. 그 조각상 발견해서 깨죠. 근데 콘슈는 이때부터 계속 라일라를 꼬셔. 너 아바타 네가 해라. 저 말도 안 듣고 저 새끼 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아주 미치겠다 야. 그렇게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지. 그런데 결국 이제 암메트를 막기 위해서 콘슈가 직접 나서서 싸워요. 들어서 내가 한다.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약간 밀리지. 많이 밀린다고 봐야 되나? 네. 많이 밀리고 뭐 하여튼 이때 이제 싸우는 도중에 마크의 존재를 느껴. 이제 돌아온 거잖아. 현재 세계로. 뭐 그런 걸 약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갈대밭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그 완전 여기가 평화로운 종착지라는 거를 이제 느낌으로 알았어. 끝이야. 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마크가 그 떨어진 스티븐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자고. 나한텐 제가 필요해. 왜냐면은 이제 그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얘가 자기가 이제 떠넘긴 게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죄책감이나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돌아서니까 그 석화된 스티븐이 있고, 막 접근해서 막 되게 어렵게 막 화해하는 듯한 손 느낌? 잡고. 점점 석화되는 와중에 막, 되게 간지러운 얘기 많이 해요. 그거 다 자기랑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내 초능력은 너야. 네가 나야. 뭐 이렇게 해서 둘이 손을 잡고 갑자기 이제 손 사이에 뭐 심장 같은 게 생기죠. 요거를 맞자 보니까 둘의 석화가 풀리면서 저 오시리스의 문이 열린다. 둘이 사귀는 것 같아. 연인이야. 그리고 막 갑자기 모래파도가 쏟아져서 저기 문 통과하기 전에 덮칠 것 같으니까 타이레트가 나와서 이제 도와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통과를 해.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던 콘슈가 마크의 존재를 느낀 것 같아. 딱 들어서자마자. 그러고 나서 사라지지. 그다음에 이제 마크 시체에서 갑자기 총탄 두 발이 딱 빠지면서 문나이트로 변신을 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되게 바쁜 상황 아니었나? 되게 느긋하게 가서 거래를 하더라고. 협상을 하지. 이제 둘이서 하잖아요. 일괄 거래라고 표현을 해. 우리 둘이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너 둘 다 풀어주기를 이제 약속을 받아내. 약속은 지켰어요. 받아냈어. 지켰어. 맨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렇게 됐네요. 너네는 이제 풀어줄 것이다. 오케이. 근데 다 알고 그랬겠죠. 그럼요. 콘슈는 알고 있지. 그리고 피라미드 안으로 가니까 그 대머리 누구의 아바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이제 라일라한테 암미트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두면 된다 이러면서 그냥 사망하더라고. 힌트를 줬어. 그럼 누구한테 가둬야 돼? 헤로한테 해야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때 라일라가 타이레트의 아바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친 두 명의 연기를 펼칩니다. 혼자 막 얘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코스튬도 있고 변신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나이트는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다시 막 되게 멀리 갔더라고 그동안. 그러니까 비행을 하더라고. 그전까지 비행을 안 했었는데. 언제 막 날아가요. 그냥 배트맨 정도처럼 약간 떨어질 때 충격 안 받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정도인지만 알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처음은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날라다녀. 나름 신다웠어. 그리고 헤로는 이때 뭐 하냐면은 피라미드에서 광역 저주를 내려냈어. 가격 전주. 그래가지고 거기 신도들이 막 다 손잡고 다니잖아. 그랬더니 막 영혼 날아가고 뭐 이러지 않았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냐? 다 암미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라일라는 이때 이제 코스튬 변신을 하고 헤로가 싸우는 그 문나이트랑 같이 뭐 이렇게 막 싸우게 되죠. 네. 이때 등장은 그거야. 항상 여자 히어로가 등장하면은 약간 그 반사 뭐 이런 거 있지. 너무 등장씬이 그
원더우먼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손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물론 여기서는 날개로 이제 반사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신나는 클라이막스 전투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콘슈랑 암미트는 피라미드 앞에서 굳이 거대화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부지런이야. 나 문화에서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그래? 거대화 해줘야 이게 다 보이잖아. 하나면이 다 들어가려면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긴 또 그렇게 머리 썼네. 이 신의 싸움처럼 또 보이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문나이트는 되게 재밌게 싸우는데 수트 타입이 이제 2개가 있었잖아. 네. 그 인격을 막 자유롭게 교체를 하면서 싸운다. 이런 게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일라랑 합동 공격을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라일라는 좀 재밌는 게 얘가 이제 그 타웨레트가 뭐 여성과 아이의 뭐 신인가 뭐 이렇게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주변에 일반 시민인데 여자랑 아이가 위기에 처하자 그걸 도우러 가잖아. 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2대1에서 1대1이 되니까 문나이트가 또 밀리지. 암미트가 더 센가 봐. 사실은 그렇게 헤로우가 하는 건 별로 없는데 그 지팡이를 이렇게 막 조지는 거밖에 없잖아. 그 지팡이가 그냥 아티팩트급인 거 그런 거. 그래서 같죠. 결국 다 이겼어. 헤로가 다 이겨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그 문나이트 가슴에 그 지팡이를 딱 대고 하는데 갑자기 팍팍 또 오랜만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더니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또 쓰러져 있다. 헤로도 제압을 했어. 오. 이상하죠? 네. 너야? 아니 나도 아닌데 너야 나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알잖아요. 서로 자기네들이 아닌 거를. 어. 그럼 뭐지? 우리 기억이 둘 다 나갔어.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됐어. 아무튼 이런 방식. 내가 사실 여기서 큰 생각을 못했어. 저는 그래서 역시 더 있구나. 그런 저는 그래서 셋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중에 얘기를 하려면은 멀티버스처럼 얘는 연기하다 머리 죽어 그러면은 머리 아니 멀티버스야. 지금도 힘든데 연기하기. 대혼돈의 문나이트다. 뭐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예전에 뭐 정국상 나오는 그 아이덴티티 영화 있었잖아. 그러네. 아, 네. 23. 알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갑자기 거의 여관 안에 다 모였잖아. 맞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겠지. 네. 얼마든지 머릿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멀티버스보다는 2편이 더 간편하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한테 더 연기자만-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자만 죽어나는 거지. 연기하는 맛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편이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어쨌든 자 이제 암미트를 봉인을 해야 돼. 누구를 데려다? 헤로우. 여기 안에다가 얘를 가둬. 그리고 주문 막 외우더라고. 그리고 가뒀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제거하면 된다. 라고 이제 콘슈가 압박을 하는데 문나이트가 거부를 하죠. 네가 이씨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풀어줘. 그래서 이제 콘슈가 신답게 풀어주는 척합니다. 풀어줬어? 풀어준 얘는 거지. 풀어줬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병원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헤로우가 의사로서 나와가지고 이게 현실이야. 너 지금 네가 상상하는 거 다 가짜야. 이때 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 야 진짜 재밌다 이랬거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때 마크와 스티븐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현실을 믿는다면 근데 이때 그래서 헤로우가 갑자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발바닥에 피 자국이 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을 안 했는데 첫 시작 때 왜 헤로우가 뭔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막 무슨 물 먹고 그 물잔을 깨가지고 자기 신발 바닥에 깔잖아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걸어다니는, 고행을 하는 장면인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걸을 때 이렇게 피가 나왔던 거지. 근데 그 장면이 다시 나오니까 그럼 얘네가 원하는 현실은 이거겠구나. 그 돌아가는 장면을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게 현실인지가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러니까 장자가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나비야. 자기라고 이제 믿으면 그 나비가 사실은 뭐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 파프리카 같은 그 코사토시 애니메이션 보면은 모든 사람이 꿈을 공유하는 순간 현실에서 상상하는 대로 다 벌어지는 거죠. 그게 현실일 수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 현실인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현실이 현실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의사로서 앞에 섰던 헤로우가 그냥 공상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망상이 돼버리는 우리 거지. 그냥 히어로가 될래라고 그냥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크가 쓰러지면서 스티븐 방에서 깨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인격을 공유해서 되게 자유롭게 대답을 공유는 하지만 이제 마크는 스티븐이 이러고 자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발목 묶여 있는 거 모르고. 그리고 맨날 이제 어디 가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서로 막 그 말하는 게 나와. 그러면은 누구 만날 때 그냥 연습하는 거라는 식으로 뭐 인터뷰 연습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막 대화를 그냥 자유롭게 막 하더라고. 아무튼 그러면서 발목 묶여 쓰러지면서 끝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헤로우가 병원에서 휠체어 신세인 걸 보여줘요. 그 정신병원 그 씬에 나왔던 그런 장면인 줄 알았어. 나 처음에. 맞아요. 맞아. 근데 요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616의 현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은 수트 입은 누군가 이제 막 그 병원에 있는 애들 다 죽이고 얘를 끌고 가는 게 이제 나오잖아. 네. 그다음 되게 우악스럽게 어느 리무진에 태워 막 그 휠체어 갖다 버리고 그냥 밀어 넣죠. 네. 근데 안에 콘슈가 있네. 그러고 나서 자 제이크 로클리를 소개하지라고 하면서 그 얘를 리무진에 태웠던 그 기사 운전 기사잖아. 딱 그 창문을 열면서 얼굴이 나오는데 다시 마크죠. 또 스티븐 마크야. 뭐 스페인을 썼나 막 이랬어. 뭐 또 그랬나? 제이크 로클리는 그랬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크의 또 다른 인격인 것처럼 보이고 금리 있지 않았어요? 금리도? 아 그건 모르겠네. 아닌가? 내가 다른 거랑 착각한 건가? 걔가 나와서 결국 이제 총을 들이대고 헤로우를 사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끝이 나. 그럼 안미트를 죽였네 이제. 그러니까 어. 결국은 콘슈가 자기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빌려서 아바타. 죽였어.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있나 보지. 신이 직접 죽이는 거랑 아바타로 죽이는 거랑 뭔가의 차이가 있겠지. 신이 죽이면 또 봉인되는 거 아니야? 맞아 또. 또 죄를 짓게 되니까 내 손에 피는 안 묻힌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거고 결국은 그렇게 제이크 로클리랑 또 다른 인격을 활용을 해서 그럼 문나이트의 힘은 마크랑 스티브는 없는 거잖아.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미스터 그 나이트는 이제 안 나오나? 나중에 이제 그거 공유하게 되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아직까지는 콘슈의 아바타인 게 분명하잖아. 네. 그 육체만큼은.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치 그 세 번째 인격까지 이제 또 설득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은 연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 세계를 미쳐버리겠네. 연기해야 돼. 어. 어떤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여운까지 확실히 남기고 그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여운이 되게 짙어. 그 이렇게 돼서는 둘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몸에 인격이 두 개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이상하지만 둘이 화해하는 순간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살인자의 어떻게 보면 그 콘시의 신복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편이 아마 되겠죠. 되게 기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 네. 것 같아. 앞으로는 이제 MCU에 이게 합류해서 어느 영화에서 출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결이 되게 달라서 막 이터널스랑 같이 나오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터널스는 사실상 이터널스 본인들이 일종의 신 역할을 한 거였잖아 지구에서. 네. 근데 여기 또 신이 있어. 그럼 둘 너무- 세계관이 안 맞는데. 말을 사겠지. 근데 원래 신은 뭐 다신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말이 되는 거지. 지저스 빼고 다 나왔어 지금. 부처 안 붙다 안 나죠. 났어 붙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문나이트 이야기 해봤고요. 네. 자 한 줄 평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할 사람 먼저 하시오. 저 할게요. 오우씨.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배우의 열연으로 특별한 히어로가 탄생하다. 자 하겠습니다. 하세요. 대혼돈의 멀티 퍼스널리티 괜찮은데요? 사두 용미다. 사두용미 괜찮네. 근데 어떠셨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계속 끝까지 재미없었어요? 중간중간 그런 장치들이 되게 번뜩이는 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대 괴수 신이 좋긴 했는데 내가 재미없다 생각한 거는 6화 동안 이거를 볼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 너무 길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일단 1, 2화 합쳐도 됐고 그렇죠. 4, 5화도 합칠 수 있었던 것 같고 3화 생략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영화 한 편으로 끝날 수 있는 양인데. 그러니까 약간 디즈니 플러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드라마화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데어데블이 아마 넷플릭스에서 내려갔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하긴 스파이더맨 때문에. 네, 들어간다고는 했고 데어데블은 확실히 그 속하잖아 MCU에. 그쵸. 왜냐면 거기 그 뭐지 나왔잖아요. 스타크 타워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랬나? 그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새 시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3시즌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금 사라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 나오면은 한번 다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1시즌만 보고 안 봤거든요. 저도 한 2시즌 중간보다 말았던 것 같아요. 역시 버려두고 많은 건 없구나. 되게 꼼꼼하다 디즈니. 자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저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어서 바쁘지만 세상은 구해야 해.
나름 위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랬어. 이집트 향 한 스푼 첨가된 최초의 이중인격 히어로. 한 스푼 치고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최초의 이중인격 맞습니까? 또 있나 이중인격 또 있나? 히어로? 이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다중인격 히어로. 아 근데 그러면 또 스포가 되잖아. 알아서 편집할 거야. 왜? 해리성 장애. 아이 그만해. 이중인격을 할게요. 그만해. 자 문나이트 이야기 해봤고 네. 다음 344화는 어제 뭐 봤어 29번째 편입니다. 와. 무슨 작품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 에이프렛.